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감자를 결정한 기업이 있어 다루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 직전에 무상감자 결정을 밝힌 기업은 바로 코스닥 상장사 엔터파트너즈입니다. 그 전에도 가뜩이나 하락해오던 주가는 감자 결정 때문에 땅굴을 파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군요. 엔터파트너즈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기업이네요. 그러면 왜 갑자기 엔터파트너즈가 감자를 했고 감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후 주가 전망은 어떨지를 살펴볼까요? 엔터파트너즈가 결정한 무상감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대1의 감자를 하여 현재의 총 주식수 중 80%를 날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5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하네요.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결손금 보전을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자본 잠식 50% 룰은 코스닥과 코스피에 모두 적용되는 퇴출 규정으로 중대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손실로 자본 총계가 점점 깎여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작아진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반기 기준 엔터파트너즈의 상황을 보면 자본금은 246억, 자본 총계는 184억으로 26%의 부분 잠식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네요. 참고로 자본 잠식 50% 룰은 종속회사가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자본 총계에서 비지배 지분만큼을 빼야죠. 엔터파트너즈도 종속회사를 가졌지만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비지배 지분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엔터파트너즈의 최근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봐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 총계가 계속 줄어왔던 거죠. 매출까지 꺾이고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이러면 분기가 지날수록 자본 잠식률이 더 커져서 결국 50% 룰에 걸리겠죠. 따라서 엔터파트너즈가 자본금을 줄여서 자본 잠식을 피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어렵게 상장을 했으니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은 당연히 피해야죠. 참고로 자본 잠식을 피하려면 자본금을 줄여도 되고 자본 총계를 늘려도 됩니다. 자본 총계를 늘리는 것은 신주 발행 혹은 사업이익의 전환이죠. 전환사채 발행 및 차입금은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어나니 자본 총계를 늘리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즉 자본 총계를 늘리려면 자본으로 잡히는 신주를 발행해야죠. 보통주 혹은 전환우선주의 형태로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처음부터 감자를 택하기보다는 일단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이익의 전환을 꾀하지만 신주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은 자본금의 증가가 함께 되기 때문에 사업의 전환 없이는 자본 잠식 늪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죠. 엔터파트너즈도 무상감자를 결정하기 3달 전 보통주 발행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했고 그 3달 전에도 보통주를 발행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했어요. 하지만 자금 조달을 할 때마다 자본금은 함께 커지게 되고 사업 손실도 지속되자 결국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엔터파트너즈는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의 총 주식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액면가를 낮추는 방법과 주식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엔터파트너즈는 주식수를 낮추는 방법을 결정한 거죠. 다른 기업의 액면가를 낮추는 무상감자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총 주식수는 변하지 않으면서 액면가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액면가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든 엔터파트너즈처럼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든 결과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은 같지만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면에서 액면가를 낮추는 무상감자가 그나마 덜 악재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액면가의 감소는 우리에게 잘 체감되지 않으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주식수를 낮춘 감자를 택한 엔터파트너즈는 반기 기준으로 246억의 자본금을 20% 수준인 49억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주는 197억은 어디로 갈까요? 이 197억은 자본잉여금으로 갑니다. 무상증자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죠. 무상증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재원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니까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뺀 197억이 자본잉여금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자차익이라는 계정으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감자차익에서 다시 옮겨 여기 미처리 결손금을 상기하게 되죠. 그러면 결손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공시에 나온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이 때문이죠. 이렇게 기업은 감자를 통해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줄이는 것은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 거래소 퇴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결국 사업에서의 이익 전환을 위해서는 또 자금 조달이 필요하겠죠. 현재 엔터파트너즈의 유동성 상황을 보면 역시 지속된 손실로 차입금 대비 유동자금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번 감자 후 자금 조달을 통해 유동자금을 불어넣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넉넉한 편이므로 여러가지 자금 조달 방법이 모두 가능하겠군요. 최대 주주인 경남제약의 상황도 절대 넉넉하지는 않지만 엔터파트너즈의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일단은 3자 배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자금 수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무상감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함께 추진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엔터파트너즈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즉
많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경영권을 잃게 되므로 일단은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네요. 그래도 결국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주식수를 낮추는 무상감자는 보상 없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줄이기 때문에 또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최악의 악재로 꼽히는 이슈죠. 그래서 추석 연휴 전 큰 주가 하락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재무 리스크는 털게 되므로 만일 사업가 시화가 가까이 있다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과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도 무상감자로 재무 리스크를 털고 이제는 굵직한 기업이 되었죠. 그러나 엔터파트너즈의 사업성과 성장성은 딱히 주목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네요. 물론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 가능성은 있겠지만 무상감자를 기회로 삼고 당장 사업가 시화를 타겟하여 진입하기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군요. 엔터파트너즈의 기존 주주분들께는 안타깝지만 무상감자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단지 운이 나빠서 당한 게 아닙니다. 무상감자는 충분히 사전에 피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소, 퇴출 규정을 피하고 이후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앞으로의 투자에서는 필히 재무적인 체크를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현재 저희 채널은 세 곳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노후 목적용 초장기 투자이고 파란색은 메인 기업으로서 자산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그리고 주황색은 때마다 교체 매매를 하여 메인 기업의 주식 수량 추가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메인 기업들은 차업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분기보고서와 공시, 회사문의 산업 동향을 수시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차업주의 집중 투자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차업주 유튜브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공개 영상들은 보실 수 있으니 구독해주시면 때마다 이슈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 영상들로 왜 기업들이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 해석하는 영상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